저는 극단 고래 대표였고요. 희곡을 쓰고 또 연출을 하는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명자들은 제가 재작년에 비명자들 2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3부작으로 이제 쓰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2를 재작년에 먼저 시작했고 작년에 앵콜 공연을 한번 했고 올해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비명자들 1을 신작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3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비명자들은 3부작으로 기획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내용은 극장에 오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작품을 쓸 때는 3부작으로 기획을 하고 쓴 건 아니었어요. 쓰기 시작하고 쓰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 시작 지점부터 해서 써 나가는데 그 앞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는 와중에. 그래서 1편이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또 쓰는 와중에 이 2편에서는 다 못 담겠구나. 그럼 3까지 3부작으로 기획을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2편의 얘기가 저한테 먼저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와서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1편과 3편이 필요할 것 같아서 3부작으로 하기로 결정난 겁니다. 네. 3부작은 전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1까지는 대본이 나와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3편은 지금 계속 이렇게 뭉게 이런 그림으로 다가왔다가 또 이런 그림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고 이야기가 계속 이제 관통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이제 저한테 와서 안착이 되겠죠. 안착이 되면 3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인원들, 그러니까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나. 뭐 라이브 음악이라든지 안무라든지 그렇게 공연이 표현할 수 있는 공연 예술이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장르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 이야기에도 동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외려 2를 보신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전편 이렇게 2라는 건 알고 왔으니까 그럼 1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과 해소되지 않는 어떤 그런 질문들은 많이 안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은 처음 시작이니까 외려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작가나 연출로서 어떤 부분을 느꼈으면 하는 부분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고 보시는 분들마다 그 비명자들이라는 그 캐릭터든 이 작품이든 보시고 각자 자기 가슴에 각자 다른 걸 다 담아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비명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는 다 뭐 맞지 않을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어쨌든 비명자들 2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발생한 상태에서의 어떤 과정들이었다면은 그 1 같은 경우는 발생하기 이전에 비명자라는 캐릭터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사회의 모습과 또 각 인물들의 전사들이 설명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비명자들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사실은 워낙 좀 고통을 다루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에 깔려있는 고통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생명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통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고통 밑에 있는 폭력 그 밑에 있는 욕망 이 세 가지 층위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성찰과 고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고통을 누구나 다 이렇게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게 미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음악은 물론 계속 3편까지 계속 들어갈 거고요. 안무도 더 좀 디벨롭된 안무가 들어가지 않을까. 무대도 뭐 좀 제작 여건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미학적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럴 수도 있죠. 역설적인 어떤 그런 뭐 좀 심화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너무 가까이 느끼게 되면은 다들 그 고통을 공감하기보다는 도망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감이 생기는 순간 그 고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주하게 되고 관주하면서 또 사유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저 고통이 왜 일어났을까? 고통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나는 저 고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뭐 그런 사유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미학적인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제일 큰 계기라면은 제가 고래라는 작품을 쓸 때 98년도에 고래라는 작품을 썼거든요. 그때가 제일 첫 계기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때 그 속초에 잠수정이 내려왔어요. 북한 잠수정이 내려와서 뭐 꽁치잡이 그물에 걸렸다가 예인을 하게 되고 예인선이 끊어져서 다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건져 올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승조원들이 다 이제 죽어서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 그냥 하나의 영화 시나리오 보듯이 가볍게 뭐 그렇게 죽었나 보다 뭐 타자화시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속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딱 미친 순간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가슴도 많이 아팠고 내가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때부터 제가 타인의 고통에 그냥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공감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그게 위안부 할머니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노동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뭐 그렇게 넘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확신이 있다면은 어떤 고통이 파생됐을 때 개인에게든 사회에서든 그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수록 그 고통이 치유돼서 좋은 쪽의 에너지로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고통이 내가 봤을 때 이 고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해줘서 빨리 치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교훈을 주겠다 내지는 뭐 이 사람들에게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피해자적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빨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공감해줘서 피해자들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매번 이제 연출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작가가 글을 참 지랄맞게 써놨구나 생각할 때 많아요. 아니 지 마음대로 써놨어. 연출하려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구현을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과 또 근데 고민과 그런 창작의 고통과 함께 그런 지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을 쓸 때는 그런 생각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써요. 막 쓰는데 연출할 때 이제 이 작가가 고민해 놓은 지점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하나씩 풀어낼 때마다 나오는 그 창작의 고통과 또 그 창작의 희열이 같이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 네. 이미지적으로 작가가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로 써놨는데 사실 무대라는 게 한정된 공간에 또 마구 상상의 나래를 펼친 공간은 완전 다른 무대, 현실적인 공간이 나오니까 장면이 안 풀어질 때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이게 칼날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떡하지? 이거까지 못 풀면 어떡하지? 뭐 그런 고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워낙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배우든 스텝이든 그런 한 4, 50명 내지는 많을 때 한 70명까지도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출연자만 30명이 넘으니까. 그럴 때 관계에서 오는 어떤 문제들이 또 잘 안 풀린다든지 그럴 때는 정말 비명 지르고 싶을 때가 있죠. 정말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나? 근데 그것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그 연극의 미덕이자 연극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창단해서 저희가 첫 창단 공연은 연습할 때부터 108배 명상은 제가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극단의 하나의 메소드로 이제 고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체득한 어떤 그런 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과 108배라는 게 항상 나의 에고를 바라보는 어떠한 어떤 그런 존재가 인식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관계를 점점 명확하게 인식해 나가고 바라보는 어떤 자의 어떤 그런 느낌과 에너지를 더 강화시키는 게 명상 108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배우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캐릭터로서의 감정과 어떤 뭐 캐릭터로서의 느낌만 가지게 되면은 연기는 절대 좋은 연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캐릭터에서의 감정이 나오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배우로서의 주체적인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까지는 맞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극인을 위한 내지는 뭐 또 아니면 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더 나은 인성과 인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 전혀 아닙니다.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냥 몸을 움직여서 가장 낮춰서 내 머리를 가장 낮은 지점까지 내렸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 몸에 호흡이 가장 잘 되게 하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선생님도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매일 같이 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정말 저한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대표가 시켜서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작품 안에 또 반영이 되겠죠.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창단했을 때와 지금의 우리 단원들의 어떤 마인드나 어떤 그런 뭐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뭐 그걸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르다고. 다른 극단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런 어떤 욕망과 욕심과 뭐 뭔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 느낌들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고통에 대한 부분은. 근데 고통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런 소수자나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꼭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느낌의 고통,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꼭 동반되는 고통으로서의 어떤 화두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지금 제 작품의 어떤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고통에 일차적인 어떤 뭐 관심을 뒀던 시기라면은 이제는 고통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고통에서 어떤 미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넘어가는 그런 고민들이 교차해서 오고 있거든요.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있는 그대로 고통을 다루면서 고민을 하는 작품들이었다면은 이제 고통에서 좀 다른 느낌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뭐 미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통한 어떤 고민들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제 얘기를 뭐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데 물어보면 다 해요. 물어보면은 뭐든지 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어떤 가치관이 형성된 것 같아요. 좀 이제 성장을 한 것 같은 게 삶의 한 모습들을 모든 모습들을 다 수직적으로 놓고 호불호로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평적으로 놓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이거는 좋고 나쁘다 이건 맞고 틀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의 모습들도 뭐 이 모습은 부끄럽다 창피하다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모든 얘기는 다 해드릴 수 있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제 얘기를 굳이 뭐 이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극을 통해서 얻은 제가 가장 큰 좋은 선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연극의 가장 큰 미덕은 다양성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에 우리가 뭐 창녀의 인생을 다룬 작품이든 아니면 뭐 고귀한 영웅의 인생을 다룬 작품이든 성자의 인생을 다룬 작품이든 그 작품들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놓고 평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은 작품, 나쁜 작품이다 하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다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평가하고 하나의 작품으로서 인정하지 그걸 수직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연극을. 난 그게 연극의 가장 큰 의미이자 좋은 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연극을 시작할 때 어렴풋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극을 선택한 것 같고요. 연극을 통해서 그게 점점 확신을 얻고 확대된 것 같아요. 그 가치가 저는 계속해서 연극을 통해서 이 사회에 퍼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조건 뭐 승자 독식의 사회 뭐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나오는 수직적인 어떤 가치 구조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블락킹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안무 선생님이 워낙
잘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안무의 형태는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안무와 드라마를 붙이는 작업들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나머지 반을 메워서 이제 또 이제 스태프들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니까 스태프들하고 만나면서 잘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에는 관객들과 만나면서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작품 재밌을 겁니다. 와서 많이들 봐주시고요. 사실 관객 여러분들이 와서 봐주셔야 그 순간 저는 연극이라는 게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연극이라는 하나의 예술 행위에 와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연극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만약에 뭐 느끼거나 얻어가는 게 있다면은 그거 하나를 가지고 또 뭐 이 사회에 좋은 어떤 그런 뭐 선 의지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